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2490.49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올해 처음으로 68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1.68% 상승한 687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는 26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바이오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된다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해 뒀습니다. 동시에 고민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시렵니까?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 유가와 상당히 좀 민감한 연관관계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발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그 정유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가 최근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발주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증가하면서 신규 발주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기존의 그 수주 잔고는 좀 그 작년 말 이후에 앞선 2분기까지 해서 한 1.2조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3분기에 신규 수주를 보게 되면은 1.7조 원 수주가 이제 확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38억 불 약 한 4조 원 정도의 신규 수주가 뭐 사실상 그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뭐 9월 말 이후에 명절 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34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20만 4천 주, 연기금 13만 주 매수가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는 좀 벗어나 있는 분위기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 어떤 그런 이슈에는 뭐 크게 민감하지는 않고요. 사실 뭐 정유 플랜트 쪽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글로벌 발주, 신규 발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3% 오르면서 종가가 나온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석. 정확한 타이밍과 장기 투자로 차별화한다. 가치주 발굴의 조용한 강자 이용경. 예, 오늘 출중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유안타증권의 이윤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할 텐데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윤경 팀장님의 종목이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월 10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번 달에 주셨던 종목이고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HLB가 3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약 보름 만에 30% 이상 수익이 난 거고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팀장님, HLB 다시 한번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HLB에서는 이제 표적 항암제죠. 경구역 항암약이라고 불리는 아파티닙의 이제 선방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수익이 많이 난 만큼 좀 무조건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볼 때는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추가로 또 추후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만 종가 기준으로 16% 수익이 났거든요. 차익 실현을 해보자. HLB에 대한 코멘트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고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한샘부터 분석해볼게요. 어제 한샘의 주가가 2% 올랐는데 3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10%, 16% 증가가 나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한샘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권홍섭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실적이 이제 소폭 이제 상회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주택 시장 특이한 점이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서울인 내지는 이제 수도권의 역세권 주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도 매출 실적이 좀 상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17만 1,500원에 어제 종가가 끝났는데요. 일단 한 거의 2년 정도가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9만 7천원 정도로 일단 거기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자리가 나온다면 한 16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인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긍정적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신라젠을 볼 텐데 장중에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굿 의견이시고 어제 바이오주가 초강세였죠.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에는 이은경 팀장께 듣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리네 제네론과 공동적으로 개발한 신장암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시작한다는 소식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지금 띠고 있는데요. 올해 그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좀 진행할 예정인 만큼 좀 연말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셔서 네, 수익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게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요. 어제 3.5% 올랐던 넷마블 게임즈를 볼 텐데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전망 속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역시 굿이세요, 연구님. 네, 일단 그 요즘에 게임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일단 기술적 부선사 넷마블 게임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고점 상장 공모가인 17만 5천 원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게임주 중에서도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다시 하락 반전이 나올 정도의 이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0월 25일 수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뒤에 결과 봐드릴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분위기는 혼조세가 좀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는 0.37%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3%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았었습니다. 포스코는 1.6%, 1.5%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1.3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조금 더 볼게요. 네이버의 주가도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금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었는데 KB금융이 1.7%, 신한지주 역시 0.79%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3분기 매출이 6조 9,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7%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세이고요. 2,49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나흘 연속 상승 690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0.19% 상승한 6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정말 많이 올랐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7% 급등 이후로 셀트리온은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5% 가까이 급등이 있었었는데 2%대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 신라젠 분석을 해드렸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었는데 오늘 3% 가까이 올라오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CJ ENM과 롤도 오늘장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드릴게요. 네, 메디톡스의 주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미팜, 휴젤,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장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분위기 좋고요. 두 분의 전문가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요번에도 이제 3분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상해치를 전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연도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제약사로서는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한 355억 원으로 전년비해서 307% 정도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제제 제품군이 알부민이라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이제 이달 1일부터 5%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는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매출액이 한 전년비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FDA 승인 허가권이 또 남아 있는데요. 혈액제제인 IV 글로벌린 SN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FDA에 대해서 이번 4분기에는 보충 자료를 이제 보완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허가가 좀 나올 것이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녹십자의 주가 수준은 현재 20만 8천 원이지만 이런 재료가 좀 감안할 때 한 2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실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에 사상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 인양을 가지고 R&D 투자를 한 반면에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액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미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함으로써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마 단계적으로 달성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골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고요. 또한 배당을 더 많이 높임으로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70만 원이지만 단기적으로 한 284만 원, 높게는 한 304만 원까지 적정 주가 수준이 형성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가 이달 말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전일 정도 저번 주까지 16,000주 정도가 이제 체결이 되는데 현재 한 25,000주까지 매수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크게 하기보다는 보합 내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보실 점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는 그 SKC 회사와 그리고 코오링 인더스트리가 합작한 법인입니다. 일단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OLED 패널이라든지 그 중에 들어가는 방열 시트인 PI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가공을 하기보다는 원재료로서의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가점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일단 플렉시블 OLED가 한 내년 정도에 이제 좀 이제 상품화돼서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아마 SKC 코오롱 PI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방열 시트형 PI 필름이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열차단율이라든지 에너지 보존율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 실적은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35,00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격을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호황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고 그 위에 37,000원 정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신 다음에 이 박스권 매매를 통하다가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끝나면 그때 정도에 다시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 6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 설비 증설로 이제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평택 공장 A5 공장이 8월 정도 올해 8월에 착공이 됐고 내년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천의 그 클린룸 공장이 좀 거의 다 이제 증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D램이 들어갈지 낸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주 공장과 함께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낸드 그 수요 성장이 그 가까이에는 우리가 편히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하드가 SSD로 대체가 되면서 그 SSD에 들어가는 그 칩이 바로 낸드 플래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만약에 SSD의 영화를 한 100평 정도, 200평 정도 넣을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수천 편 내지는 만 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용량 그리고 고 하이엔드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클라우드 시장과 그 IoT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빅데이터 서버 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수혜가 SK 머티리얼즈가 낸드 소재주로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보실 종목은 LG 플러스입니다. LG 플러스가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로 퇴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외국인 투매가 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MSCI는 그 외국인 그 지분율이 한도액이 100% 달성함에 따라서 퇴출이 된 것이고요. 회사가 뭐 매출이 저조하거나 뭐 잘못됐거나 해서 퇴출이 된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그 외국인 물량이 100%에서 현재 한 90%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그에 대한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 수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문재인 정책에 인해서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서 또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통신비 인하 부분에든 뭐 성택 약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한 그 요즘 최근에는 그 핸드폰에 대한 보증금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다시 15,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5G의 그 4차 혁명 수혜까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LG 플러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13,450원 정도의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매수 추천가 한 13,200원 정도에 한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녹십자부터 LG U+까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추천주를 매매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의 남은 종목을 잠시 뒤에 보겠고요. 이번에 이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저는 먼저 CJCGV를 추천드립니다. CGV는 현재 국내외 극장 사업자 최초로 러시아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업체 ADG 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모스크바에 33개 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인트 벤처 지분 구조가 지금 CJCGV가 70% 그리고 ADG 그룹이 30%로 총 245억 원을 출자한 상태고요. 러시아 박스오피스가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 9,400억 원 가량인데요.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현재 CJCGV의 주가가 68,500원 인데요. 연이은 해외 시장의 성과에도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좀 저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좀 단기간에 이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으므로 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담아 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드 보복 조치 완화로 인한 기대감이 큰 종목인데요. 형지 엘리트가 중국에서 교복 사업을 추진했다가 사드 역풍으로 현재 주춤한 상황입니다. 최병호 회장이 최근 중국 문학의 수장과 만나서 엘리트 교복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제 가스텔 바자이라는 브랜드를 글로벌 진출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중국의 학생 수는 2억 2천만 명이고요. 중국 교복 시장 규모는 하나로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복 시장은 앞으로도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서 5년 안에 3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업계까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교복 시장에는 1,000여 개 지금 중소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좀 선두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형지 엘리트가 중국에서 좀 기틀을 마련한다면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목표 주가를 4,900원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HL 사이언스입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인데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그 기능성 석류 농축액에 대한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국제 건강기능식품 학술대회에서 갱년기 증상 관리와 기능성 석류 농축액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HL 사이언스의 주가가 올 들어서 꾸준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건강식품의 연구 결과가 입증된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갱년기 시장이 3천억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적지가 않은 규모입니다. 한때 시장을 석권했던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이제 가짜 백소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좀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도 있고요. HL 사이언스도 그 뒤를 이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다음은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를 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창후 매출 성장률이 30%에 달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규제,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체로 인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LG 하우시스의 매출이 이제 국내 건자재가 40%, 그리고 해외 사업이 30%, 그리고 자동차 20%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민감도가 타사 대비해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향후 LG 하우시스는 사업 가운데서는 이제 좀 건설보다는 자동차 좀 이쪽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스마트카의 차량용 내외장재 납품을 도맡고 있는데요. 자동차 경량화 부품 시장이 2025년 약 1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아직 20%의 정도에 불과한 자동차 매출 비중을 감안한다면 LG 하우시스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하우시스의 주가가 이제 9월 말이죠. 87,000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16,000원까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 고점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포스코 캠텍인데요. 좀 주력 제품인 좀 침상 코크스의 글로벌 가격 상승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 지난 9월 1일 34,750원까지 오른 이후에 최근 이제 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한 번 더 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8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전망이고, 또 지배주 그 주주 순이익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57% 이상 급증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좀 제안 드립니다. 예, 이윤경 팀장께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셨는지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013,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1948님께서 문의 주신 모나리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4,78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연구원님께 드려볼게요. 네. 일단 그 모나리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두루마리 휴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예, 그런 회사가 어떤 크게 매출을 화장지를 더 많이 쓴다 뭐 이렇게 나올 좀 여력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3년 정도 이제 매출 재무제표를 봤을 때 한 1,200억 정도로 그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최근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약간 주가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약간 좀 SI 투자가 있을 거다. 지분 매각 검토 중이라는 좀 호재성으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시가 나오면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한 그 기술적 분석상 이제 차트를 보면 잠깐 이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형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가는 어디가 저점인지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4,780원에 대한 매수가 좀 근접화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좀 비중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네. 한 5,400원 정도, 일봉홀에서 5,400원 정도의 엑시트를 하는 것이 좀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봐도 앞으로도 한 5,1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어떤 진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기 힘든 그런 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호재성 뉴스를 잡고 매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비중 조절의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4188님께서 대한광통신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은 4,200원이시고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종목 분석 부탁드린다고 적으셨고요. 이윤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좀 권홍섭. 그럴까요? 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도 권홍섭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대한광통신이 이제 4,200원이시고요. 4,200원 정도요. 네.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그 이제 5G 차세대 그 광통신망을 까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그 통신망 구축에 대한 주도주가 대한광통신이 제일 크다라는 좀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그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던 것을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파동 이론상 1차, 2차, 3차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한 5,000원대까지가 꼭지로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는 이제 투자 성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전저점인 3,300원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좀 그 저점을 좀 낮추는 그런 차트 형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대가 한 4,2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네. 좀 그래도 마지노선이 3,0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시고 한 2달 내지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 3,000원을 마지노선을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손절가는 3,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대한광통신 받으렸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예. 현대건설기계 오늘 새벽에 캐터필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캐터필러가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중장비 회사고, 동사 역시 굴삭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장비 회사입니다. 올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급증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2기 시진핑 체제에서는 슝안 특구라는 또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에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8년부터 동사에 연결 실적으로 편입되는 중국과 인도 공장 매출 인식으로 실적 향상 역시 내년에 굉장히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유무상증자가 단행이 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9월 4일날 유무상증자 결정이 있었고요. 그날을 바닥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선제 조정을 받고 무상증자 기간이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청약일이 11월 6일, 7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추가적인 물량 증가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종목과 거의 유사한 종목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죠. 역시 같은 선상에서 같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38만 원이고요. 목표가 50만 원, 손절라인 3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 현대건설기계 들어봤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권홍석 연구원님 듣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9월 달에 산자부 관련 코멘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업체인데요. 일단은 F향 투자 유치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3조 원대의 캐시가 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일단 그에 따라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28,000원 정도에서는 저가 외국계 매수와 기관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F 투자가 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주가가 한 방향을 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되면 한 34,000원까지 한번 급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또한 아이폰 후속작인 11이라든지 9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에 대한 수주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이 지금 100% 정도 납품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작에 대한 수주가 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추정치는 중국의 OLED 이제 투자 승인권이 이제 오늘 이달 말 좀 가시화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OLED 패널에 대한 증설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허가가 아닌 우리나라 산자부 기술 유출에 대한 산자부에 대한 허가가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 연내에는 이제 허가가 나서 거기에 대한 증설 OLED를 이제 아이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권홍석 연구원님, 네.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앞서서 오늘 실적 발표 결과를 드렸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했던 소식이었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띠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는 가뿐히 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흐름은 현재까지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LCD 가격 패널의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회사가 잘못되거나 영업이 당장 미치지 않지만 시장 기대치의 패널 가격의 하락에 대한 반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39,000원까지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28,000원까지 빠지는 그러한 이제 양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저가 이제 27,000원 정도, 28,000원 정도의 이제 기술적 분석상 바닥이 닿았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반등을 노리거나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노릴 때쯤에는 또 재료가 상승할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가 이제
최근에 요번 4분기에는 초대형 IB를 1호로 인가 받을 성이 있습니다. 원래 시장 예측상 올해에는 초대형 IB 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예측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쨌든 금감원에 좀 조사가 있었고, 금감원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약간 좀 이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초대형 IB 인가를 서두르겠다는 금융원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호가 미래에셋 대우가 좀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ELS 조기 상환에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ELS 상환과 해외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3반기까지 실적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예탁 자산도 거의 한 8천억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자산도 한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가격적인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00원 정도에서 이제 공방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추세가 상방으로 다시 되돌림이 왔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7월 이후에 이제 하락 장세의 조정 기간을 잘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주가 상승도 2,500선에서 이제 모든 증권사 추정치가 한 2,700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가 오를수록 증권주들로 이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경우 오늘 한 1,300원 정도의 매수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장기적 스윙으로 투자 관점에서 한 17,000원 정도까지 보고 손절가는 한 9,100원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점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현재 정제 사업의 글로벌 가동률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허리케인의 영향과 그리고 중국 이제 정제 설비에 대한 보수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 동사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정제 마진 쪽에 거기에 대한 매출 구조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IEA라는 석유 관련해서 이제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현재 내년도 한 150만 배럴까지 기름에 대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제 설비 수준은 80만에서 90만 배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2, 3년 정도까지는 정제 설비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율은 SK이노베이션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206,500원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이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어떤 정도 주가 상승 이후에는 조정폭이 깊지 않아서 되게 하락 반전하거나 그러지는 좀 힘들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박스권으로 이제 거래 보면은 한 204,000원 정도, 그리고 일봉 흐름상 21선을 이용해서 한 20만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한 22만원 정도 단기적인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이 이제 이 회사는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항암 명령 치료제인 이뮤셀 LC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제품군에 대한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항암 명령 세포 치료제로서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2015년도에 100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자사인 코리안 하이테크라는 IT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를 그냥 100만 원가에 그냥 정리를 하고 오로지 바이오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바이오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뮤셀 LC 제품에 대해서 현재 간암에 국한되어 있는 적응증을 췌장암과 대장암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지금 항암免疫세포 치료제로서는 이 회사가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그 1호 타이틀과 그리고 저격장 확대까지 이어진다면 녹십자셀의 주가 적정 주가 수준은 4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각 아이폰 10의 출시가 11월 3일 정도에 57개국 출시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물량은 한 3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대치까지 이제 4분기 전체 출하량은 3천만 대, 적게는 한 2천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이제 그 뉴스에서는 뭐 최악의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될 것이라는 좀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아이폰 10에 대한 그 대기 수요가 아이폰 8에 이어서 한 5천만 대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고 3D 센싱 모듈이 탑재가 되는 LG이노텍의 제품군이 탑재가 되는 아이폰 10에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예상치는 한 매출액 1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50억 정도에 달성을 할 것으로 무난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이폰 10의 영향보다는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스마트폰의 그 모델 그 채택 수와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하웨이 같은 듀얼 카메라 채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듀얼 카메라 부분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가 한 16만 9천 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7만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상단인 18만 8천 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님의 넘버원 종목인 LG이노텍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총 10종목을 모두 공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윤경 팀장님 종목 볼게요.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리죠. 예, 저는 먼저 ING생명을 추천드립니다. 네. ING생명은 지금 높은 자기자본 비율로 수혜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5월 공모가가 33,000원이었는데 이거 대비해서 현재 45%가량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ING생명은 압도적인 자본 비율로 성장 여력이 충분하고 또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금 지속적인 고배당 정책이 유효한데요. 이번 예상 배당 수익률이 5.2% 내외라고 해서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계 최고 수준의 그 RBC,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523%에 달해서 이 역시 좀 회사의 건실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조 원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요. 특히 단기 순이익률은 이제 상장한 생명보험사 평균치인 2.8%를 크게 웃도는 6.8%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조정은 받겠지만 연말까지 그 상승 궤도를 그리면서 목표 주가인 59,000원 선에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BMW 아우디 본사의 그 영상 저장 장치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같은 이제 반순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다임러 벤츠까지 이제 사고 기록 장치 단일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소위 빅3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업체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상장한 이후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글로벌 자율주행 솔루션 분야에서 1위 기업인 모빌아이와 경쟁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올해 그 3월 15,3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현재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벤츠의 단독으로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 역시 포트폴리오로 한번 담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엠젠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돼지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를 위한 이종 장기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어떤 그 종목입니다. 엠젠 플러스는 연세대 연구팀과 인체 적합형 돼지 췌도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체 이식에 더 적합한 형태의 당뇨 치료제 개발에 이제 착수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본격적인 그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당뇨 질환 치료제로서 임상 진입을 이제 시도할 계획인데요. 엠젠 플러스는 그 질환 모델 연구용 등의 돼지를 꾸준히 개발해서 올해 6월에는 그 인간 인슐린 분비하는 돼지 생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앞서서 이종장기 관련된 돼지 생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반짝 이렇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좀 하락세인 상황이라서 단기 투자는 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면서 중장기 투자로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네. 다음은 키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은 첫 투자 배급에 나선 그 영화, 최근에 그 범죄 도시가 5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히트를 했는데요. 이 영화는 당초 예상과 달리 뭐 킹스맨이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 이런 굵직한 영화들을 제치고 그 전체 박스 오피스 1위를 이제 석권하면서 추석 극장가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범죄 도시는 키위 미디어 그룹이 제공한 첫 번째 작품이고요. 또 손익분기점 200만 명을 개봉 7일 만에 넘는 등 흥행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키위가 과연 이런 컨텐츠 사업을 잘 운영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또 불식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19일에는 두 번째 투자 배급 영화인 대장 김창수가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좀 영화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7월에 중국 국영 유통기업인 화련신광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한국 제품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대중문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을 그 신광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주가를 보면 그 770원 수준으로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범죄도시 흥행을 계기로 해서 경영진이 IR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금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한 목표가를 1,1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LG 생활건강으로 뽑았는데요. 그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주가 하락세를 계속 보였죠.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2.9% 그리고 3.5% 성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랜드 후를 위주로 해서 국내외 성장세가 예상보다 이제 매우 컸는데, 그 면세점과 백화점 매출도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유럽산 그 화장품으로 그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고가 라인의 제품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이제 판단돼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 실적도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동남아 시장 그 점유율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아래 2019년 그 주가 상승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이달 24일 날 최대한 114만 9천 원까지 올라간 바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승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목표가는 130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유안타증권의 이윤경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코너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매일매일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투자 의견이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죠. 수익률은 5% 가까이 나고 있고요. 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한솔테크닉스와 서울식품도 눈에 띕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지난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 유화부터 또 10월 11일에 주셨던 AJ 렌터카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3일에 한온 시스템은 10월 23일 추가 매수가 됐었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 큰 변화는 없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추가적으로 7.5%의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롯데 하이마트부터 동아약품까지 모두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종목 더 있으시거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두 종목입니다. 10월 19일에 명문제약과 또 10월 24일 어제 주셨던 카프로가 지금 신규 편입이 됐고요. 카프로는 최근 급등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소폭 조정이었는데 오늘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입니다. 4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4차 목표가가 제시된 종목이 4종목이나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카카오부터 한온 시스템까지 있고요. 또 8월 21일에 주셨던 사마콘덴서는 3차 목표가를 33,300원 주셨고 지금 수익은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이번 주는 좀 전체적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 수익나고 손실나는 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동일합니다. 그 1차 목표가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100% 갖고 있고 또 뭐 4차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차츰차츰 축소하면서 나머지 한 주라도 계속 홀딩하는 전략.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에서 물량을 50에서 90% 정도 청산하고 각자 성향에 맞춰서 50%만 청산하실 분들, 90% 청산할 분들 그렇게 청산하신 후 나머지 물량은 본절이 올 때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 그게 수익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손실나는 종목들은 최대 손절가 10%나 아니면 손절가를 제가 얘기했을 때는 100% 청산을 하고 현금화를 하거나 또는 수익나는 종목, 힘있는 종목의 물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신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손실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누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는 항생, 어제 분명 하방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방으로 빠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약간 크게 보면 횡보로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일날 매매로 봤을 때는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실 분들은 28,233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8,182가 내려왔을 때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는 것이 항생지수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추세는 상방이다. 어저께도 많이 좀 흔들었지만 끝내는 양봉으로 상방으로 마감을 했다. 오일은 횡보 상방. 혹시나 추세로 매매하실 분들, 오버하실 분들, 좀 자금력이 있고, 좀 손실을 좀 큰 폭으로 잡고 하실 분들은, 오일은 이제는 상방으로 봐도 된다. 그러나 오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버를 안 하고, 당일날 매매에도 오일은 큰 폭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당일 매매로 봐도 되고요. 오일,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수가는 52.21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1.86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일 발표가 있으니까요. 오일 하실 분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어저께까지 횡보 하방이었는데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치시는 전략. 자, 공격적 매도권은 1280.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 부분에서 매도. 혹시나 좀 더 안정적으로 안 오면 안 사도 된다 생각하실 분들은
1285.7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 매도. 그 위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금은 한 일주일 전부터 하방으로 얘기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유념해 주시고요.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어저께 하방이었고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안정적 매도. 자, 밑에서는 1.17, 735 내려올 때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위에서는 1.18, 235 그 부분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입니다. S&P 오늘 횡보로 좀 보겠습니다. S&P는 거의 4주 동안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횡보 상방 추세는 살아있다.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이제 느끼실 겁니다. 아, 이런 것처럼 주식 종목도 S&P 차트처럼 되면은 계속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P도 오늘은 횡보로 봐주시고요. 공격적 매도가 2,569.50이 올라올 때마다 매도. 밑에서는 2,557.25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이 종목을 여러 가지를 계속 숫자로 얘기해 드리는데, 이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을 보더라도 차트를 긴 추세, 흐름을 봐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셔야지, 또 급하게 매매해 주신 것보다 추세 매매로 해주시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황을 볼 텐데요.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필살 종목 공개도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코스피 보다시피 보합입니다. 그러나 추세로는 봤을 때 코스피가 2,455.80이 깨지지 않는 한 상방이랬습니다. 아직까지 35포인트 정도 남아있죠. 자, 최대 마지노선 2,437.76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다. 보다시피 지금 며칠 동안 올리는 척하면서 내리는 척하면서 저하는 것. 이 뜻은 이제 박스권, 횡보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반드시 끝까지 갖고 가주시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반드시 이 마지노선 깨지거나 또는 손절가가 왔을 때는 반드시 청산하는 전략. 자, 국내 선물을 매매하실 분은 325.25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 322.75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 지금 현재가 329.8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버하거나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로, 또한 옵션 하시는 분들은 콜 옵션 매수로 전략을 해주시되 며칠 동안은 횡보로 대응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 종목 코드 017180. 지금 이 종목 지금 현재 마이너스 2.1% 빠지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매수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3.1% 증가한 4,647억 원을 실현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381억 원을 증가한 2.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한 6.7% 정도 증가했고요. 29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저는 사실 당기순이익보다는 추세 차트 보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길게 갖고 가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내다보고 가실 분들은 좀 저점 매수, 물량을 조금씩 매수하면서 갖고 가도 되고요. 그냥 손절가를 확실히 잡고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해서 손절가 14,600원이 내렸을 때는 손절, 목표가 18,050원이 올라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중 하락 전환이 돼서 코스피는 2,490 초반에서 또 코스닥은 6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